학교에 실제로 성교육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공교육에 침투한 젠더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화 소장님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발제자들께서도 시간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는 이제 책자를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제보나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얼마 전 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성교육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섹슈얼리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얘야, 그 섹슈얼리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성교육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는데, 성의 완전 종합 선물 세트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보니까 그 강사님의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외부에서 이제 어느 단체인지 제가 압니다. 네. 성문화센터에서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교생을 다 이제 대단을 해서 모든 각반에 강사님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웬일인지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이렇게 분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자아이들은 못 배우는 뭔가 특별한 남자와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려고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알려준다 보다 기대에 부풀었더니 성교육 강사님께서 교탁에 딱 세우신 것이 남자 선기 모형 2개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직접 콘돔 착용하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아이들에게 2명씩 나와서 콘돔 착용을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날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각반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시켜주셨다입니다. 그럼 과연 인권을 존중한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까요? 너 이거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물론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 아이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치심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거부감을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흥미로움으로 조장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나는 이런 성교육 싫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권 존중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성교육 강사님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싫다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손잡으면 성폭력이래요.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는군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손을 잡으면 성폭력이다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콘도메이션을 시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가능한 콘돔 착용을 해라. 이것이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성교육 강사가 해야 될 발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아이는요, 부모에게는 자기가 이런 성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아이들 1시간 교육을 하면 부모 피드백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할애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거나 싫다라고 하신다면 교육을 못 받으시겠죠. 아이는 강사인 저에게는 얼마 전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의 내용을 리얼하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받았던 성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모님들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유지의 성교육, 성평등 교육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범위까지 아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어떤 전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지자체에서 특수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서 교육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었고요. 저를 만난 처음 시간에 핸드폰
보여줬는데 남자친구라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예요. 쇼파트를 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의 발달장애인 범주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인을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소수자로 묶어가지고 열심히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범주에 장애인이 많이 앞에 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지적장애 상급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 범주 안에서도 인지력이 좋은 범주에 속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눈치를 채가지고 여자처럼 보이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남잔데 우리 오빠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이는 20살. 근데 다 사람들이 여자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만남이어서 저는 일단 이 친구의 어떤 얼마큼 위험한 범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서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동안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자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자기 휴대폰에 녹화된 그 영상에는 이 친구하고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런 걸 찍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인터넷에 유포가 되는데 어떡하려고 이걸 막 찍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오빠 친구가 너희가 진짜 교제하는 건 맞아? 확인을 해야지 라고 미션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스하는 동영상은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 미션을 제시했던 남자친구의 친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 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그때 갑자기 표정이 딱 변하더니 막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뭐하니? 했더니 이제 그 분노가 저에게 화살이 된 거죠. 이제 소리를 지르고 감정의 텐션이 일어나서 지금 뭐 삭제를 하라고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스케줄과 어떻게 이제 잘 맞지 않아서 2주 동안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다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나 지나치게 보장돼서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당사자가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커플끼리 만나면 야, 너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어? 내 친구 중에 누구 있는데 얘네들도 커플을 좀 만들어줄까? 이런 제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제시를 따르는 겁니다. 너 친구 중에 예쁜 애 있으면 소개시켜줘. 나도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랬는데 이제 친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만나는 이 A라는 학생이 자기랑 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막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벗은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너의 가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막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인권센터에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위력을 행사하는 곳이 인권센터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잡자, 범인을 잡자, 사이버로 이렇게 성폭력을 행한 잡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두를 했는데 인권센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출두를 한 거예요. 잡았어요. 당신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옷을 벗어서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딱 잡았는데 누구였느냐. 제가 만난 친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1인 위협을 한 거죠. 여기까지라면 제가 사례를 이해하지 않겠죠? 아주 평범한 성폭력 사례일 텐데.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제시를 해라. 39살 여성이었습니다. 제 대신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실을 20살 오빠라고 감쪽같이 속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인권 대상.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 학생의 양육자에게는 보호자가 알아야 되니 잘 보호를 하시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당신의 자녀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남자들한테 사실은 여성입니다라고 보호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9살 여성이 20세 남성이라고 속이면서 청소년을 유린하는 현장에서도 이 39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현장에서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인권 좋아하십니까? 그 인권의 피해를 가장 누가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십니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누가 받습니까? 여성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여성이 그 여성의 인권에 탈에 써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민간 성교육기관에서 민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되지 않죠. 여가부에서 산하기관인 양성평등진흥원만 지정을 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만 성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한 기관만 지목을 해서 성평등 강사를 양성을 해서 공기관의 모든 학교 기업에 양성평등진흥원 강사만 보내야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받아야 하며, 더군다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쪽 논리와 저쪽 논리를 듣고 자기가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기관만 지목해서 그 기관에서만 성평등 강사, 젠더 이론으로 양성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아웃박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교사들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지금 딱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만 성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이 아웃박스 강사진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당연히 젠더 이론을 말씀을 하시고 성평등 교육을 하십니다. 교사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세요. 내가 교사 연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강사진들이 그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깨어있는 분들은 이론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분들은 본인이 교사 연수 받은 것을 그대로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교육, 성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게 좀 위험해. 어떤 특별한 대안학교에 보내겠다. 네, 대안학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학부모님에게 제보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항의 전화를 해도 교목께서, 교장께서 그 교육을 처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도 처리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단지 단서를 붙이는 것은 그렇다면 그 강사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육기관에 처음에 모르고 의뢰를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려드렸다면 며칠 전이라면 충분히 교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성평등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데 뭐가 겁납니까? 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런 진도교육, 성교육이 성평등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이 이상 발전하면 안 됩니다. 더 커지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공교육, 사교육이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한 가지의 교육만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라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나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몰라서 귀 흔들리는 그런 인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쁜 교육을 우리가 이제는 깨야 됩니다. 쳐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함께 높여주시고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의 자녀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